보통 적정기술 제품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 10개 정도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가 생긴 반도 있고 안 쓴 반도 있는데 혹시 다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이템을?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이화여고는 아시잖아요. 네, 경기여고는 그 아이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생각하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후배학교는 아이템 생각해봤어요? 아직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별물이나 이런 데서 좀 생각해본 데도 있지만 안 해본 곳이 좀 많아서 일단 이 평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서 아이디어를 좀 정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정해진 걸 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이런 거 제가 나눠드리는데 보면 5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항목이 어떤 건지 같이 보면요. 첫 번째는 적은 비용으로 제작 가능한지. 그러니까 적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적절한 그 가격.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부터 아이디어 내실 때 아유, 싸게 해야지 하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들은 여러분 일단 자유롭게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 그 아이디어가 생기고 설계가 생긴 다음에 그럼 여기서 비용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걸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맨 처음부터 막 싼 걸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 그 아이디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나는 자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기 그 꿈의학교에서 질문했었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 다먹지 같은 종이 그런 거는 현지에 없는데 현지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같은 기능을 가진 어떤 현지에 있는 자원으로 대체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를 개발하는 자체가 이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것 중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제가 안 써놨는데 그 구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학생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는 아까 말한 대로 농지가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을 못 주면 땅이 말라서 오렌지나 이런 하여튼 그걸 키울 수가 없어서 이 학생은 물을 되게 많이 빨아들이면서도 오래 품고 있는 그 현지에서 나는 재료가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오렌지 껍질, 속껍질 아시죠? 하얀 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부피보다 훨씬 몇 배나 되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거랑 아보카도 껍질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 폐기물이잖아요. 오렌지 껍질이나 아보카도 껍질들은.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되게 많이 한 다음에 그걸 땅에다가 이렇게 먼저 뿌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쌓고 그리고 그것들을 농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 건조한 땅에 습기를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어떤 습기를 쭉 빨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같이 다먹지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현지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오랜 실험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만약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냥 현지에서도 만약에 가격이 되게 싼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서 파는 거, 그러니까 개발한 거라도 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용 가능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막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이건 꼭 있겠지 뭐 우리나라도 있는데 나사못 같은 거 뭐 이런 작은 부품 같은 거 거기 가서 사자 이거 여기서 갖고 가면 짐이 너무 많고 또 관세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의외로 꼭 있을 것 같은 게 없기도 하고요. 아 이런 거는 만약에 전자기판 같은 거 없을 거야. 그래서
막 잔뜩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되게 더 싼 가격에 온갖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전자 기품들, 부품들이 많이 있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곳에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토산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산품이라도 어떤 것들은 이미 되게 싼 값에 보급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무슨 여러분 생각하는 태양열 패널 이런 것들은 되게 싼 값에 현지에서 많이 팔아요. 그리고 LED 단자 같은 것도 되게 잘 팔고요.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게 첨단 요새 많이 쓰는 어떤 재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현지 기술 노동력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까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현지 분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럴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아이디어 낸 사람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 만들어서 팔면. 그렇긴 한데 적정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소위 출구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이 쓸만한 거니까 개발해갖고 내가 독점해서 막 팔면 그거 적정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익이 되니까 공급자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그걸 사는 사람들의 기술적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정 기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개발하는 우리 같이 이제 만약에 선진국에서 개발했다면 개발자하고 현지 파트너를 꼭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파트너도 그걸 같이 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그 기술을 그냥 빼고 다른 걸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현지 사람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알면서 같이 협조할 수 있게 그렇게 팀을 짜는 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산업화까지 한다 그러면 그게 적정 기술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제품 크기는 왜 지금 문제가 될까요? 이제까지는 제일 산업화 시대 때는 크게 규모의 공장 크게 짓고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전,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대규모 플랜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이런 걸 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거기서 만든 다음에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의 원전 사고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하고 나니까 한 번 재난이 닥치면 완전히 그게 셧다운되면 전기 다 못 쓰는 거예요. 동경에 한참 동안 전기 안 쓰는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에너지 전략을 세우냐면 분산형으로 소규모로 요새 우리 집에 왜 태양열 패널 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한꺼번에 대규모 플랜트로 하지 않고 분산형으로 적절하게 개인들이 어떤 게 만약에 셧다운돼도 대체해서 또 다시 쓸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소규모이면서 분산된 에너지로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조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정 기술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한부영 교수님이 빗물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빗물이 제일 깨끗하면서 거저 쓸 수 있는 자원이다 하셔갖고 빗물 저장고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적정 기술을 하고 활동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마을 단위로 큰 저장고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집별로 조금 혼자 쓸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것들을 또 설치를 하고 이제 돌아왔다가 다음에 갔더니 다 잘 쓰고 있겠지. 특히 마을 단위로 한 거는 크게 됐으니까 관리도 잘 되겠지 했는데 마을 단위 대규모로 설치해 놓은 거는 관리가 안 돼서 아무도 안 쓰고 있고 폐허가 된 반면에 각 가게 집에다가 설치한 것들은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소재가 확실해져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항상 기술 같은 거 활동하고 나서 탈곡기도 이걸 누구한테 줄 것인가,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럴 때 그거를 마을 자치회에서 이걸 누구가 갖고 있고 누가 빌려주고 누가 관리할 건가 하는 걸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오세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제일 잘하니까 서로 결정하면
이제 그분한테 줘가지고 마을 전체가 돌아와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제품 크기나 사용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지 그 적정 기술의 원래 취지대로 끝까지 지속 가능하게 그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분야 지식 없이도 사용 가능한가?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켜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관리 제작, 역량 강화, 지역사회가 서로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것,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 변화, 유연하게. 왜냐하면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예측하면 예측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 가면 너무 사정이 달라가지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을 개발했어도 만약에 전기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쓴다. 아니면은 만약에 거기에 무슨 날씨가 그러면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식으로 뭐를 일체형으로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 사용하는 워킹하는 그런 제품보다는 뭐가 하나 없으면 이렇게 변환해서 쓸 수 있고 뭐 이런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이렇게 대체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에 넣으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데 이거 해가지고 여기 100점 만점 맞을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자기네 조에서 자기네 팀에서 어떤 거를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겠다라는 걸 먼저 정하고 그 어떤 건 약간 그게 떨어지더라도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자 하는 식으로 약간 전략을 유연하게 짤 필요가 있어요. 적정 기술자들은 이렇게 막 난 이걸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정한 대로 막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요건 조금 포기하고 요걸 그 대신에 중점적으로 해야지 하는 것들을 좀 유연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잘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있죠. 비용 같은 거 어떻게 할 건가, 에너지 같은 거나 이런 몇 가지들은 가능하면 살리려고 점수를 높게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어떤 것들은 한두 가지는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감안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어요. 마우스 누르시면 마우스. 네, 마우스로. 이게 되게 좋은지 그냥으로 안 넘어가네요. 이것도 안 되지? 됐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이 학교 교실에 대한 것들을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같이 할 과제로 학교 문제를 했거든요. 저개발국의 교육에 대한 거를 주제로 삼았는데 저도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건축에 대한 거, 주거에 대한 주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주제를 아직 못 정한 저는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게요. 저는 저개발국에 이제 지금 저개발국에 다니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예요. 아까 같이 전기 사용을 잘 못하는데 전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마치 아주 그냥 천지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교육에 되게 많은 투자를 했고 차세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뭔가 개선해야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정말 꼭 해결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가 농업 국가라서 그런 1차 산업에 대한 농업에 관련된 기구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개선되면 가계 수익이 확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교육이나 뭐든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개발에서 제일 핫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 격차들, 우리나라도 여전히 에너지 그 소외계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 소외계층들이 있고, 정보가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인데 정보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계속 이제 어디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교육에 대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도 학생이고, 그래서 같은 또래의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서 푼다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금 저개발국에서의 그 교육 현황들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학교 출석에 대한 거예요. 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만큼 거의 비슷하게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왜 그 한 사람이 30세 이상의 남자가 한 10년 정도는 학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교 출석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동 노동 같은 것들이 있고 학교에 안 왔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겉보기에 교육의 기회 균등이나 또 학교 갈 수 있는 접근성, 학교 숫자도 많아지고 했는데, 사실상 질적인 걸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사하라 근도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마사이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주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탄자니아나 아프리카 지역 마사이 그 부족의 소년들에 대한 리포트를 한 게 있는데, 그 마사이족은 뭐를 주로 산업으로 하죠? 자기네 그 생계를 하죠?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은 근데 아프리카에 풀이 많고 막 이렇지가 않아서 우기 건기가 있어서, 우기에는 풀이 많이 나니까 동네에서 그 목축을 하면 됐는데, 건기에는 풀이 없어서 계속 풀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사이족은 남성 중심 사회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자기가 5살쯤 되면 새끼 양이나 이런 걸 한 마리씩 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잘 키워서 또 새끼 낳고하면 자기 재산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아버지랑 형이랑 이제 그런 염소떼나 이렇게 끌고 목축을 하는 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씩 가면은 학교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학교 출석률이 저조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1시간 가고 저녁에 1시간 가는, 거기 주로 이슬람 국가라서 을 믿기 때문에 코란 학교에 보내요. 학교에 안 가면 다른 거,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생활에 대한 거는 그렇게 다니면서 아버지나 형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우니까 있는데, 글을 잘 못 쓰고 그 정규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과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코란 학교는 주로 가서 경전을 주로 외우기 때문에 들어서 외우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지만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동네는 어떠냐면 우간다나 지금 이런 데는 수단이나 남수단 같은 데서 난민이 많이 생기면서 그 난민 아이들이 내려와서 학교에 다 오기 때문에 학교의 출석률은 꽉 차요. 교실은 꽉 차는데 그 대신에 안 온 애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자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 그 다음에 분쟁 지역,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들이 있어서 계속 그 분쟁이 많고 내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는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소수자의 대부분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학교로 갈 수 있게 해줄까? 외모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까 같이 자기가 학교 안 갈 수 없는 어떤 사정, 뭐 소를 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을 도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풀 문제가 되겠고요. 교육의 질을 보면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한 60% 정도, 59%만 초등교육을 마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탄자니아 같은 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뭘로 그 언어를 뭘 사용할까요? 학교에서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격 시험을 봐서 중학교에 가서는 뭘로 가르칠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영어로 수업을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영어 안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 그 배운 거 시험에 패스도 해야 되고 영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계속 중학교 다니겠죠. 근데 시험에 떨어지고 영어도 잘 못한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50% 중에서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중에 60%그 과반수의 학생들이 읽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서 보면 3학년, 6학년 된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읽고 이제 내용이 뭔지를 해달라 그러면 잘 읽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돼서 학교에 다니지만 문맹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은 뒤에 있어요.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졸업시험에 통과 못하고 읽기 쓰기 못하는 것들. 이제 여기에 보면 왜 그러냐면 학급이 되게 과밀해요. 탄자니아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한 반에 100명 이상 되거든요. 어떤 데는 200명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실인데 여기 책상도 없죠. 그러니까 아주 요만한 방도 아니죠. 한 방만한 데서 빽빽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학생들의 특징, 지금 이제 교실의 특징을 보면 특별한 교구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안 갖고 있다는 거, 텍스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 100명이 있는 학생 안에 선생님만 교과서가 있고 아이들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와서 들어야 되죠. 네, 들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앉은 애는 잘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가 많이 달라요. 스와힐리어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아프리카나 그런 데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 언어에 익숙한 어린아이들이 와서 무슨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마치 여러분이 영어로 하는 수업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어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주 어린 애부터 나이 왜냐하면 서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어나 나이나 학업 수준이 다른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 교사도 되게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잘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없고, 교육 시설이나 교구나 이것도 절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학생들을 학교에 올 수 있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책이 없는 학생들도 뭔가 교육을 받을까,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뭔가 교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면 여러 이제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교육에 있어요. 그래서 적정 기술을 했던 사례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폴신 교수님이 하는 시드 오브 인파워먼트라는 약간 NGO에서 만든 스마일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약자죠. 스탠포드 모바일 인퀄리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이 팀에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성 기술 개발된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원 랩탑, 랩탑 for one 픽 차일드 해서 랩탑 LOPC 기억했어. 그래서 100불짜리 되게 싼 컴퓨터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사례일까요? 네, 실패한 사례죠. 왜 그러냐면 교육이 물론 컴퓨터 그것도 있지만 그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인터넷 안 돼, 전기 없어.
그러면 이 컴퓨터는 그냥 박스에 불과한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할까 하는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집에 전기가 없어. 근데 컴퓨터는 그런 충전을 못하고 꽂을 데가 없지만 그 대신에 가만히 보면 그 저개발 국가 가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그 저기 뭐죠? 태양열 패널만 하나 사가지고 지붕에 올려놓으면 적어도 그 핸드폰 하나는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연락도 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핸드폰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컴퓨터가 아니라 모바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모바일을 주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금방 조작을 하면서 그 기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팀에서는 모바일 베이스로 그다음에 질문 중심으로 하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이거가 왜 인터넷은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스마일 되어 있는군요. 네, 스마일 모양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라스베리파이라는 휴대용 조그만 컴퓨터 거기에다가 위키피디아의 내용들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것도 일종의 정정기술인데 인도에 있는 조카가 수학이나 이런 걸 잘 못한다 그래서 그 삼촌이 자기 그 아이를 이제 온라인상으로 계속 가외를 해주던 프로그램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거 되게 그 모든 사람들한테 공부를 혼자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칸 아카데미라는 걸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누구든지 세계의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그 컨텐츠를 다 넣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다 넣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일단 여기 네, 그래가지고 이런 코딩 여기에 나오는 교과서, 위키피디아, 코딩 스쿨 같은 걸 넣고 뮤직이나 랩, 그 다음에 아트,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동화책 이런 컨텐츠를 다 여기에 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니터링,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값은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그때 컴퓨터를 나눠주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태블릿 PC 값이 떨어지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구해가지고 활용하면 되고 컨텐츠를 넣어서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책은 없지만 어떻게 할까요? 모니터로 열어서 자기가 읽고 싶은 것들을 읽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런 IT가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도서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다 구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운송해가지고 배나 뭐 항공편 그걸 다 돈을 내야 되고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요거만 있으면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가서 이 반에 있는 여러 애들이 그 자기 태블릿 PC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티켓스쿨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아까 폴킴 선생님도 우리나라 출신이지만 미국 그건데 여기는 에누마라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만든 티켓스쿨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티켓스쿨은 그 에누마는 먼저 뭐냐면 리니지나 이런 게임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던 게임 개발자들이 지체장애 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그런 지체장애하고 태어났어요. 지적장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재밌는 학습용 게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미국의 투자자들이 보고서 그래서 앱으로 이제 그걸 올렸는데 야 이걸 왜 꼭 장애인들이 봐야 돼? 보통 아이들도 이걸 가지고 혼자서 게임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줘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보통 미국에서 엑스프라이즈라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그 투자자들이 세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면 그 사람에게 그 100만 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만 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그러니까 100억 정도의 상금을 주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뭘 걸었냐면
저개발국의 아이들의 학습 능력, 그러니까 읽고 쓰는 능력과 생활의 기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팀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에누마가 우리가 그때 토도스쿨이라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만든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티켓스쿨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 네.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평가냐면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얼만큼 그 학습 능력이 늘어났다는 거를 평가를 해서 제일 많이 늘어난 팀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들을 그 개발을 할 때 이게 왜 이게 정정 기술이에요? 선생님 되게 이상하시네. 이거는 게임인데다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건데 왜 그랬냐면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이 매우 적정 기술스러운 거예요. 티켓스쿨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지? 세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여러분이 못 보는데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얘네는 아프리카 애들이니까 호랑이하고 뭐 그런 걸 넣을까? 기린 같은 거? 그랬는데 보니까 애들이 동네 애들은 호랑이나 기린을 본 기회가 없어요. 네, 그거 동물원에나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벌레나 그다음에 흙, 돌 같은 거는 맨날 보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익숙한 그런 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관찰을 하니까 애들이 계속 이렇게 태블릿 PC를 보고만 있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현직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애들이 그런 비싼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만져도 되나? 이런 식이라서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없애자. 그래서 맨 처음에 아주 인자하고 그런 아주머니가 이거 만져도 돼. 한번 터치해보면 그 다음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를 맨 처음에 그 맨 시작하는 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기 시작하면 그랬는데 맨 처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이 설정키 같은 거를 여기다 놨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떤 거 볼 때 어디서 봐요? 왼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죠. 그래서 어떤 걸 인지할 때 우리의 인지 속도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정키를 오른쪽에 넣는데 거기는 글씨를 읽는 게 그 익숙하지가 않고 말로 하는 그런 의사소통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오른손잡이한테 오른쪽 위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도 눌렀어요. 근데 설정키 먼저 누르면 어떤 일 생겨요? 뭐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게임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설정키를 없애고 다시 맨 처음에 그냥 터치를 하면 바로 자기가 재밌는 게 단계가 제일 낮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거 빼고 망고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용자가 어떻게 그거를 접근하는가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까 이제 그 학교에 잘 안 가는 건 뭐냐면 가면 딴 애들은 막 읽고 쓰고 하는데 내가 가끔 학교 갔는데 멀리 뒤에 있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나만 공부 못하는 것 같아요.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이 티켓스쿨을 가지고 혼자서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읽고 쓰는 능력, 세많은 기초 능력이 늘어나니까 애들이 학교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율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도 글 읽을 줄 알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막 칠판에 쓰는 거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학교에 돌아오자 해가지고 이 티켓스쿨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솔라카우 뉴크라는 우리 이것도 되게 젊은 여자 한 20대 후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30대 초반이 된 여자 그 CEO가 만든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Rewarding Electricity to Parents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노동을 줄이고 학교로 오게 하는 거. 뭐냐면 솔라카우예요. 여기다가 태양열 패널을 넣어서 이거가 전기를 발전을 시키고 여기 보시면 얘
젖소같이 만들어놨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병 같은 그 배터리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이름을 쓰게 해서 자기 배터리를 하나씩 나눠주면은 애들이 학교에 와서 여기다 꽂아요. 그럼 공부할 동안에 여기서 충전이 되죠. 집에 갈 때 자기 배터리를 빼서 가져가면 집에 전기가 없는 집인데 얘를 학교 보내면 그날 불을 켤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전기가 자기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 열심히 보내겠죠. 옛날에는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하는 일 시키는 게 훨씬 낫고 학교 가봤자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학교에 보내면 일단 전기를 갖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솔라파워라는 거를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많이 보내게 하고 그 마을에 불을 밝히게 해서 저녁에도 애들이 뭔가 책을 읽거나 뭔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요크의 솔라카우라는 그 기술이고요. 이거는 어려운 기술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만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끝에 이렇게 됐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저희 학교의 형들은 학교의 정수시설을 아까 바이오 생크필더라는 그 정수시설이 좀 좋은,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그리고 무한히 쓸 수 있는 정수시설인데 구조가 좀 안 좋아서 그걸 쓰기가 불편했는데 그 구조 개선을 해서 학교에 그걸 설치하고 애들이 공부한 다음에 물을 한 병씩 받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받아갈 수 있게 해서 자기도 학교 오면 깨끗한 물을 먹고 집에 갈 때는 가족들이 먹을 물을 거기서 받아가서 가게 되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젊은 여성 CEO가 만든 건데요. 플러스코프라는 데서 기블링이라는 건데 이분은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의 노인들은 교육을 잘 받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집에서 되게 심심해요. 근데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그런 실력을 하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어 공부를 따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외 선생도 없고 또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 두 사람들을 매치시켜가지고 공부를 서로 이분들은 자기가 그 좀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서로 그 지식 교환이 되도록 플랫폼을 만든 사례예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네, 1불짜리 현미경.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탠포드에 있는 그 프라카시라는 교수님이. 근데 주로 인도 분들이 이런 걸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뭐 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진국에 있지만 자기 고향에 있는 환경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걸 하는데 이거는 현미경으로 2,000배 정도 늘어나게. 특히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나 이런 병균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그것들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복원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고 또 이거는 되게 여러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균에 따라서 약간 필터 같은 걸 바꿔서 특히 어떤 세균들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런 현미경. 그래서 이거는 1불짜리 현미경이라고 해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팔죠. 이거는 어떤 걸까요? 교구나 이런 거 과학교육할 때 필요한 것들이 되게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과학 그 실습도 할 수 있게 하고 관찰하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교구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학교에 어떤 옛날에 형이 또 개발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여러분 그거 배우죠? 자석으로 자기장 만들어서 전기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형은 어떤 걸 했냐면 아이들한테 그 자기장으로 전기하는 거에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되고 그걸 가지고 펜에다가 그걸 연결을 하면 이렇게 흔들어서 그걸 하게 하고 불이 들어오게 해서 밤에도 자기 불을 밝히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구예요. 그래서 교육적 목적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계속 밤에도 전기가 없는 아이들도 글을 읽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서 발급량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교육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오게 할 것인가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근데 없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 재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 과학 원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활용할 교구가 없어. 그러면은 쉽게 여러분이 배운 과학 기술, 과학 지식들을 되게 실습해 볼 수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또 자기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교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아까 같이 라즈베리 파이 전자도서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교실이 이렇게 되게 잘 안 돼 있다. 좀 뭐 그래서 밤에는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실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도 되겠고 아까 이제 그렇게 목축하느라고 학교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NGO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이동하는 도서관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 같은 기본 책 같은 거를 이제 패키지로 가지고 등에 지고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애들이 거기 쉬면서 뭘 하면 거기다가 도서관, 그러니까 간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이동할 때마다 다니면서 이동 도서관 같은 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우리 학교의 언니는 그 수단 소년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여러분 돌리면 발전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발전되는 거가 들어있으면서 어떤 USB나 작은 걸 꽂으면 아까 같이 컨텐츠가 어차피 인터넷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형 교육 도구 같은 걸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읽는 거보다는 듣는 거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한테 일단은 듣는 걸 통해서 지식 습득이 되고 지식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 다시 학교에도 갈 수 있고 게다가 같이 다니는 아버지나 형들이 같이 들으면 되게 재밌는 그런 지식이 많구나 해가지고 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높아져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뭘까요? 발전도 스스로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MP3 비슷한 건데 그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그런 걸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게 없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저작고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라서 우리 그 형들이 한 거 중에 지금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하나를 잠깐 소개해 줄까 생각했는데 얘기 좀 들어볼래요? 네. 예, 닥터 샬롯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탄자니아의 어떤 마을에서 샬롯이라는 그러니까 그 양파 중에서 양파를 그 샬롯이라고 거기서는 부르는데 그거를 재배하는 지역에 저 자동화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만든 거죠. 이 형들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요.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수입원 80%가 양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평균 수입이 2,000불에서 3,000불이니까 뭐 얼마예요? 한 200, 300,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커. 출하 시기에 아까 하면 되게 싸게 팔 수 있는데 싸게 파는데 한 달만 있으면 2배, 2달만 더 견디면 4배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그 저장고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근데 전기도 없어. 그래서 전기도 안 쓰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전력으로 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게 어려워서 큐어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파나 이런 거를 할 때 한 번 이렇게 딱 잡을 재워 놓으면 얘가 가만히 죽은 건 아닌데 그냥 겨우 죽은 척하면서 있는 기간이 있대요. 그걸 큐어링이라는 열을 갑자기 확 쏘여주면 그래가지고 딱 약간 자는 상태가 되면 그런 뭐랄까 병균 같은 거로부터 이제 그게 활동을 못하게 돼서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패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큐어링하는 챔버를 만든 거예요. 네, 큐어링은 이런 거죠.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런 연구들을 해가지고 큐어라는 게 뭔가 치료한다 그런 뜻이라서 샬롯 닥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제 이런 퓨어링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예 하나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르쳐 주신 습도나 온도를 조절하는 어떤 기술이 있다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구조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은 이거는 저장고니까 온도를 좀 낮춰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큐어링 하려고 하는 걸로 이제 문제 해결했지만 그러지 않고 저장고 자체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구조로 하면 온도를 낮춰줄 수 있을까? 그리고 습도를 안 올라가게 조절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고민해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 형들은 태양열 패널을 달아서 아두이노로 습도하고 온도를 센싱해가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팬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온도 이제 그 다음에 큐어링 할 때 불을 떼가지고 온도를 높이는데 익으면 안 되잖아요. 온도를 또 측정하는 센서를 해서 그러면 그 열을 차단해주고 하는 걸로 이제 작은 그 패널로 그걸 할 수 있게 했고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다 설계해가지고 통풍이나 이런 걸로 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큐어링 그건 아니라 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그런 양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준다면 어떤 재질을 가지고 그 습도 같은 걸 빨아들이게 하고 또 아두이노나 이런 거를 센싱을 해서 그게 높아지면 어떻게 대체하게 할 수 있을지 뭐 우리 같이 냉장고, 냉동고 이런 거는 못 만들지만 그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농산물 중에서도 어떤 거 양파나 감자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과일 같은 거는 또 더 다르죠. 습도를 더 올려줘야 되는지 내려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에탄올 같은 게 발생하면은 금방 도태하잖아요. 그럼 에탄올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 아까 습도나 온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제목 일단 만들어 보시는데 아이디어 제목 넣고 대상은 누구를 할 것인지 되게 구체적으로 잡으시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사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환경에 있는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이제 그 대상을 잡는 것부터 하시고 왜 그 대상을 잡았고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는 거죠. 근데 요것만 일단 이제 잡아보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생각은 해봤나요? 당신들? 네, 조금 해봤어요. 그럼 한번 조별로 그 생각 조금 해본 대상들을 그 앞에 거부터 잠깐씩 돌아서 얘기해 볼까요? 네, 질문 있어요? 네. 여기서 아이디어가 건지고 하고 이거에 대한 것만 그러면 두 개가 한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그 주제면 주거 환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거 환경은 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저장고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주제로. 네. 그리고 아니면 저는 학교의 교실이나 그런 구조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고 있는 마을에 학교에 가보면 진짜 이렇게 건물만 있고 거기서 학생들이 밥도 자기네가 와서 지어 먹거든요. 음식 그 재료 가지고 와서 그런 거, 물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아이디어 내보시고요. 그냥 주방이요.
크게 넓게 잡았으면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이건 줄 알았으면 그걸 많이 소개해드렸을 텐데 개도국 주거에서는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채광 같은 게 되게 안 되는 것들. 그 사진으로 갖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특히 이제 지금 저개발국이 좀 열대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창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일조가 많이 들어오면 더위가 더 괴롭지 그 어두운 게 괴로운 게 아니라서 대부분 창이 없고 되게 그 다음에 이제 통풍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창문은 없는 대신에 지구 그 벽에다가 양쪽으로 막 깔아칠 수 있게 구멍들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바람들이 이렇게 통풍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서 이제 채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주거 중에서 거실, 부엌 이런 게 구별이 잘 안 돼 있어서 특히 이제 거기 그 난방도 겸해서 그 다음에 조리도 하고 그러느라고 그냥 집 안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데서 불을 떼요. 연기가 엄청 많이 나서 호흡기 질환이니까 아이들은 거의 코가 호흡을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노숙자나 재난지역은 아시죠? 이미 우리나라 지금 그 거기 요번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태풍 피해 때문에 거기 이렇게 계시는 것들 보면 요새 텐트 그 약간 개인용 막이 텐트 막이 같은 것들을 쭉 체육관 같은 데 쳐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숙자 주거 정말 컴퓨터를 안 가져왔네요. 노숙자 주거에 대한 거는 되게 아이디어들이 좀 많은데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시고요. 제가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50분까지 여러분이 아까 그 거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 하고 왜 그 대상들을 잡았는지 하는 것까지 아이디어를 잡아주세요. 어떻게 할까 하는 해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네, 10분 후에 각 부별로 간단하게 1분씩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할지 정해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주거 환경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 아이디어가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디어를 좀 더 넓혀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지금 말씀드린 교육도 되고요. 일단은 너무 거기에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내고 싶은 것들을 일단 내보세요. 주거 환경에서 약간 필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정한 적정한 재난 그렇지 않을 때 근데 이게 지날 수 있어요. 아무나 배우세요. 이럴 때
근데 머리를 쓰려고 하면 안 돼. 게임 생각을 하자. 아니 중간에 시원하게 하자. 미안해 저희 또 아이디 하나 드리면 저희 학생들에서 인도에는 되게 재미있는 그 문화가 있는데요. 한 울타리 안에 되게 많은 100명 정도 관심이 살아요. 100명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아기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한 엄마 아빠 단위로 하면 한 식구 한 10명 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할아버지 아들이 10명이라고 치면 그 10명들이 10명을 낳아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 연장자가 그 집에 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가족을 지키려고 문 밖에서 다 주무세요. 문 밖에서 주무시면은 봉사할 위험들이 많이 있죠. 그냥 그 특별히 온돌이나 이런 걸 개발 안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봉사를 막아주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핸드폰을 그만 가져. 야, 누가 핸드폰? 저희 핸드폰 해요. 쌤이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해. 너도 유튜브 영상 아이 김정은 들어 김정은 들어.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시나리오를 태워놓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애들이 발표를 하면 피드백을 저희가 주려고 했어요. 교수님도 처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앉았었는데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셔도 돼요. 그러면 피드백을 같이 해도 되고 그거 들어보면서 그 4시부터 6시까지 엑스제를 하자. 엑스제를. 아니 말이 안 되냐고. 야그 죽는 같은 거 죽이냐? 아 진짜. 아니, 근데 그게 배출 보관도네. 왜냐면 죽뱅이 같은 거 막 바람이 뚫려 있어. 부패를 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배추를 막으면 구멍이 막힐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 그거에 보면 배추가 아니 배추가